안녕하십니까, ABC 코치입니다. 지금 극비리의 커피숍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상당히 심해서 마이크로 이제 조금 제 얼굴을 가리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어차피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치스 스로다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그 기억을 좀 많이 더듬어 봐야 돼요. 일단 코치스 스로다운은 이제 맨 처음에 생긴 게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뭐 제가 이제 처음부터 코치스 스로다운의 운영진으로서 활동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코치스 스로다운에 이제 선수로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코치스 스로다운 이제 컨셉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컨셉 제목이 34B라고 해가지고요. 34개의 전국에 있는 정식 지부 박스들이 모여서 한데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뭐 간단하게 다과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이제 이벤트를 주최하는 걸로 해서 코치스 스로다운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코치스 스로다운을 기획한 친구가 이제 양원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당시에 I am 크로스피터라고 해서 이 블로그로, 그 당시는 또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크로스핏을 좀 많이 알리고 사람들도 많이 그 블로그를 보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리복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리복과 여러 가지 크로스핏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로 이제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 운영진 친구가 이제 전국에 그 당시만 해도 뭐 정식 지부 박스가 34개가 있었으니까 정식 지부가 아닌 체육관들도 꽤 많았죠. 정식 지부가 아닌 체육관들을 찾아가서 뭐 그 체육관의 이제 오너들의 얘기들도 듣고, 뭐 어떤 지금 정식 지부이냐 지부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뭐 초창기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오래된 크로스핏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뭐 지부 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안 하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그거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운영을 하고 대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심을 얻어야 되죠. 민심을 얻어야 돼서 많은 사람들, 많은 대표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대표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본인이 어떤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할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맨 처음에는 정식 지부들만을 위해서 대회를 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도 계속 정식 지부들만을 위해서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식 지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지부 등록을 하지 않은 체육관들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부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부 등록을 한 곳만 참여를 시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코치스 스로다운이라는 대회를 리복이라는 브랜드에서 스폰서십을 하고, 단순하게 리복에서 스폰서십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리복에서 오피셜하게 스폰서십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크로스핏과의 긴밀한 협의가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크로스핏 HQ와 협의를 해서 정식 지부로 등재된 곳만 이제 문제없이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리복의 브랜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대회가 열렸던 거죠. 뭐 대회 내용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크아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워크아웃을 하는 거여서 팀원으로 뭐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팀원으로 4인 1조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뭐 팀원들끼리 팀 운동을 진행을 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디다스 평택 물류센터라고 해서 아디다스의 모든 물류들을 보관해 놓은 그런 창고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잔디구장이 있어요. 이 축구장이 잔디구장이 있고요. 그 이제 잔디구장을 통해서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고, 또 잔디구장만에서는 하긴 어려우니까 그 옆에 이제 통로, 뭐 주차가 아니라 이제 차량 이동 통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도로 쪽으로 그 선수들의 경기장까지 이제 구획을 만들어서 경기 진행을 하죠. 전국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크로스핏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SNS 상에서 활발했고요. 엄청나게 좀 이 크로스핏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분들이 시작을 했던 얼리 어답터들이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34개 박스밖에 안 됐지만 페이스북이었죠.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은 굉장히 뭐 흥분된 상태, 이 본인이 크로스핏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많이 업로드를 했고요. 지금보다 훨씬 몇 배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처음에 크로스핏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굉장히 컸죠. 코치 스로다운 자체가 이제 열리게 되고, 열려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운동에 대한 뭐 브리핑도 듣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드에서 스폰서십을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규모감 같은 거는 만들어내기가 쉬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냥 비용이 없이 그런 대회를 주최할 수 없고, 참가비가 거의 제 기억에는 없다시피 5,000원, 뭐 참석하는 사람들이 5,000원인가 만원을 냈던지, 첫 대회는 무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뭐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다시피 했고요. 전국에 있는 박스에서 모였기 때문에 처음에 차량 대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올 수 있는 박스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참가자 수가 많았죠. 왜냐면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회에 참여를 하고, 리복이라는 또 브랜드에서 주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또 보고 평가하고, 그 당시만 해도 크로스핏 제품이 공격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마케팅으로서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게 이런 이제 커뮤니티 이벤트였었어요. 그래서 오피셜하게 크로스핏 HQ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오픈, 리저널, 게임즈 이런 게 아니고서는 가장 큰 규모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만들고 저지하고 이런 것들, 자, 크로스핏 HQ에서 오거나이징을 하는 오픈, 리저널 이런 대회를 빼고는 어쨌든 가장 큰 규모감 있게 대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감,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 커뮤니티가 모이는 행사 자체의 그런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데 모여서 함께 운동을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의 정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뭐 브라더후드라든지 이런 뭔가 이 동지애를 많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뭐 회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또 크로스핏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본인의 퍼포먼스를 또 평가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 회원들이 이 코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응원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피트니스 브랜드로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회원들이 코치를 응원한다라는 이런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운동 스포츠로서의 어떤 그런 피트니스 스포츠로서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자부심도 있었고, 본인을 응원해주는 이 회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작게 박스끼리 소규모 스로다운 같은 경우 또 이제 많이 간간히 열리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뭐 첫 대회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고, 그 대회 파급력으로 인해서 커뮤니티가 좀 모여서 뭉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식 지부가 아닌 체육관에서는 아무래도 초청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섞인 그런 말이 나왔었지만, 어쨌든 리복이라는 브랜드는 크로스핏 HQ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식 지부로 등록하지 않는 분들까지 서포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이벤트를 만들었고, 이제 나중에는 그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왜냐면 커뮤니티에 소속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부 등록을 해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긍정적인 효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왕 크로스핏을 가르치는 거 정식 지부 등록을 하고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였고, 그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이 대회에서 불러주지 않고 뭔가 참가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좋은 경험을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박스 오너로서는 굉장히 많은 결정들이라든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뭐 그런 효과, 긍정적인 효과, 전국에 있는 많은 크로스핏 하는 체육관들이 정식 지부를 등록을 해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이벤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15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